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우리가 x에 대한 1차 함수다 이렇게 봤었죠. 요 m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해주고 n이 y절편을 의미하고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나타냈었고, 이 기울기가 양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기울기가 0보다 작은 음수이면 x가 증가할 때는 y는 감소하더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 그러니까 간단하게 y는 mx 플러스 n을 전부 좌변으로 이양하여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 꼴로 만들면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때 미지수 x, y 이렇게 x, y를 두 개의 변수라고 하죠. x, y 이 두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정식. 근데 이 x와 y가 모두 1차식이어야 돼. x제곱, y제곱 없지. x와 y가 모두 1차식 형태여야 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니까 x항과 y항의 계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합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나타낼 수 있다. 단 a가 0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b가 0이 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어도 c는 상관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 x와 y가 모두 1차예요. 변수가 x, y 두 개예요.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건 직선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꼴로 바꿔서 볼까?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할 수 있지? 됐어. 이게 기울기야. 이게 y절편이야. 기울기 m값이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y절편인 n값이 마이너스 b분의 c와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수를 가지고 바로 x, y 상수항순으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y절편이라는 거야. 선생님은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을 빠르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a와 b가 0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0이 되면 안 돼요. 자, 둘 다 0이 되면 안 된다. 요 상황 먼저 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만약에 a랑 b가 다 0이야. 그럼 x항과 y항이 다 지워져. c는 0? 뭐야 이게? 희한 이런 건 없죠. 네, 이런 건 직선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만약에 x항의 개수인 a만 0이야. 그럼 x항이 지워지겠죠. by 플러스 c는 0, by는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이 생겨요.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긴 거야? x축과 평행한 거지? y는 몇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b분의 c가 요 값이라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이번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이번엔 b가 0이야. y양의 개수가 0이야. y양이 지워져 버려요. ax 플러스 c는 0만 있네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자, 요 직선은 y축과 평행한 어떤 이런 직선이겠지? 요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인
이런 y축과 저기 평행한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직선은 x항과 y항이 1차식으로 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어야 돼. 둘 다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거꾸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함수꼴로 표현을 한 겁니다. 또는 직선의 방정식꼴로 표현을 해서 첫 번째 상황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죠. 자, x는 이라는 직선은 x축과 평행하다. y축과 평행하다. y는 이라는 직선은 x축과 평행하다. 이래서 이것들은 모두 직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꼴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네, 함수꼴을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일반형으로 바꿔봐, 표준형으로 바꿔봐. 그러면 뭐 하라는 건지 눈치를 채고 빨리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고,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었지. 제가 요걸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표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식이 풀로 전개되어 있는 형태야. 2차식으로 전개되어 있잖아.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야. 여기서도 방정식으로 풀로 전개되어 있죠. 일반형입니다. 표준형은 뭘 표준형이라고 하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함수 꼭지점의 좌표, 그래프의 모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직선도, 기울기, y절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거나 성질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걸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일반형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거나 기울기 뭐 이런 것들을 알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표준형이 암산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아까처럼 선생님이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고 이렇게 하면 기울기랑 y절편 값이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자, 문제 먼저 풀고 올게요.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상수 AB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직선 뿅뿅뿅. 자, 지나가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직선에 대하여 기울기라고 하는 m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야. y절편을 의미하는 n 값은 마이너스 b분의 c야. 이렇게 됐죠. 이때 1번. a와 b의 곱이 0보다 크고 b 곱하기 c는 0이야. 이걸 해석해보면 a와 b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다. bc의 곱이 0이라는 건 b가 0이거나 아니면 c가 0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부호가 같다라는 건 양수면 양수고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는 거지 0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b는 0 또는 c는 0에서 b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네, c는 0이란 뜻이겠죠. 그럼 마저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a와 b의 곱이 0보다 커요. 이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b분의 a도 부호는 똑같이 곱할 때랑 나눌 때랑 0보다 커요. 근데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b분의 a는 0보다 작아요. 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였기 때문에 기울기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됩니다. 자, 기울기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요. 그 다음 c가 0이야. c가 0. 자, 마이너스 b분의 0. 분자가 0이면 무조건 그 값은 0이 되겠죠. 기울기가 0보다 작고 y절편은 0이네요. 자, 그래프의 모양 x축, y축에서 선생님 어떻게 잡는지 봐봐. 선생님 항상 y절편을 먼저 찍어요. y축 위에 있는 점인데 0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점이 있을 거야. 두 번째,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가겠지. 자, 아까 찍은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모양입니다. 1, 2, 3, 4 2, 4, 3면을 지나가고 있군. 2번
a 곱하기 c가 0보다 크고 b 곱하기 c는 0보다 작아요. 자,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건 또 역시 a와 c는 부호가 같다. b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건 b와 c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A, B, C에 대하여 A와 C의 부호는 일치하니까 A가 양수면 C도 양수일 거야. 근데 B랑 C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때는 B가 음수일 거야. 만약에 반대로 A가 음수면 부호는 C도 같으니까 음수일 거야. B랑 C의 부호는 다르니까 B는 양수일 거야. 이렇게 의미 볼 수 있겠죠? 자, 기울기 봅시다. 우리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했었죠? 이 직선 그대로예요. 계속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에 대하여. 자, 여기서 a랑 b 볼래? 우리가 기울기는 a와 b의 부호를 정하는데 a랑 b, b분의 a 부호가 무조건 다르죠? 그러니까 b분의 a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부호가 무조건 서로 다릅니다.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0보다 큰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자, y절편 갑시다. y절편은 b분의 c인데 b와 c는 원래 y, b와 c도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b분의 c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b분의 c는 부호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요. y절편인 n 값은 0보다 큽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프 모양 x축, y축. 자, 여기에서 y절편이 0보다 커. 원점보다 위에 있어야 돼. 기울기가 0보다 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1, 2, 3, 4분면을 지나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 5번을 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 줍시다. 자, 필수 예제 6번. 직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자, 포인트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을 좀 읽어볼게. 2k 플러스 2의 x 더하기 3k 플러스 5의 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다. 자, 직선이라는 건 항상 x와 y를 두 개의 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x, y가 아닌 새로운 문자가 하나 껴들어가 있지. 누구? k. 여기 k라는 게 껴들어가 있어. 아하. 근데 어떤 직선이든지, 자, 만약에 x, y가 아닌 새로운 변수가 하나 껴들어가 있다면 혹시 k 값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한 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걸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해서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한 정점의 좌표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항등식 개념으로요. 자, 문제가요. 주어진 식이 2의 k 플러스 2의 x 더하기 3k 플러스 5의 y 더하기 k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는데 어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을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k가 곱해져 있는 것들은 k로 묶어주고 k가 없는 것들은 그냥 선생님이 괄호 안에 살포시 담아서 0이 돼야 돼. 그럼 두 식의 합이 더해서 0이 되려면 이 두 값이 동시에 0이 돼야 돼 라는 항등식의 성질 있었죠. 네, 앞에 중간고사 범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거야. 그럼 일단은 식을 풀로 전개해서 k항과 k가 없는 항을 구분 지어야 되겠죠. 자, 분배합니다. 2kx 더하기 4x 더하기 3ky 더하기 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다. 자, 여기서 k가 곱해져 있는 항 이렇게 세 개죠. 요 세 개의 항을 k로 묶을 거야. 2x 더하기 3y 더하기 1. 그리고 이제 k랑 상관이 없었던 항도 그냥 괄호 안에다가 살포시 넣어줄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k 값에 상관없이 두 식의 합이 0이 되려면
동시에 두 식이 0이 돼야 돼. 연립방정식 보이죠?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고 두 번째 식인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입니다. 자, 요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선생님이 아래다 다시 적어볼게요. x항을 소거하려고요.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그래서 y는 1 하고 나오겠지. 그 구하는 y 값은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다 넣어볼까요? 2x 더하기 3 플러스 1은 0. 2x는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x가 마이너스 2이고 동시에 y가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이라는 순서상이 만들어질 거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이 직선이 k 값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2,1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두 직선의 교점과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내용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앞에서 이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하나의 정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임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이 직선 하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과 또 새로운 직선 하나 자 개수만 다르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할 거야. 자,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요 점, 이 점을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해. 그리고 이건 정점이야. 하나의 정해진 점. 자,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에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찍은 요 점 있죠?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을 그려보고 싶어.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한 개? 두 개? 10개? 20개? 그렇죠. 정답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무수히 많아. 왜? 점 하나 찍어놓고 자, 이 점 지나는 직선 그려봐. 그럼 직선이 무수히 많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직선이 만나는 새로운 점, 요 교점 한 점, 요 점 한 점이잖아. 요 한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어떤 식의 해가 무수히 많아? 이건 항등식의 개념이지. 그래서 여기서 방금 풀었던 항등식의 개념으로 가져갈 겁니다. 자, 요 항등식을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괄호 K 더하기 괄호는 0이라고 해서 첫 번째 괄호에다가 요 직선의 방정식의 좌변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놓고 두 번째는 이 직선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라고 넣어볼게요. 물론 이 두 식의 위치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항등식의 개념 다시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식을 먼저 집중해보자. 요 식. 자, 이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죠.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돼야 돼. 참이 되려면 AX 플러스 BY는 C라는 직선이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도 0이 돼야 돼. 그럼 다시 1번 봐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게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의미하죠. 그 의미는 이 직선을 만족하는 점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점, 그 직선의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점은 모두 전부 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전부 다 요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방정식의 순서상들 해였던 거야.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 식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이 방정식,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온 거지. 이게 참이 되게 하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그 둘을 동시에 만들게 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이 k에 대한 항등식이 참이 된다라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돼 라는 거니까 뭐예요? 교점을 의미하는 거죠. 자, 두 직선 위에 있는 두 직선에 모두 들어가 있는 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교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k에 대한 항등식을 쭉 풀어보면, 자, 요식이요. 아우, 되게 복잡하게, 되게 지저분해졌네. 선생님이 살짝 정리를 해서. 자, 요식을 풀어보면 akx 더하기 bky 더하기 ck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고, 여기서 x항은 x항끼리 ak 더하기 a 프라임의 x 더하기, 자, y항은 y항끼리 bk 플러스 b 프라임의 y 더하기,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식을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지.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뭔데요? 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라는 도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직선에 동시에 있는, 두 직선 위에 있는 점, 동시에 있는 점, 이 점을 지나면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야. 뭐 그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지 실은 잘 몰라. 그래도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이라는 거지. 요렇게씩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실수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두 직선, 그 두 직선이 요 직선과, 여기서 얘기하는 두 직선이 이거랑 이거죠? 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문제로 이제 이해를 해볼게요. 필수 예제 6번.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주고 두 직선의 교점과 3,0이라는 점을 지나는, 그럼 여기서 자르자. 자, 교점과에서 잘라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거야.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2x-3y-1, 두 번째 직선 2x-4y 플러스 1. 자, 만들었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 만들었어요. 이게 k 값에 상관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이 3,0이라는 점을 꼭 지나야 돼. 자, 3,0이라는 직선은 x가 3일 때 y는 동시에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와 y 자리에다가 3과 0을 넣어요. 그럼 k가 구해져요. 6 마이너스 1에 k 더하기 6 플러스 1은 0이래. 그럼 5k 플러스 7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7 하고 나오겠지? 자, 요 구한 k 값을 아까 k라고 적어놓은 자리에다가 적어주고, 방정식은 그대로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7 더하기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씩 나오겠죠? 자, 요 식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요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있을 거고, 선생님은 여기에서 양변의 5를 먼저 곱할래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마이너스 7이 분배되겠죠? 마이너스 14x 플러스 21y 플러스 7, 자, 플러스 5를 분배해서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y 플러스 5는 0. 점점 직선의 모양을 갖춰가고 있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y 플러스 12는 0. 근데 우리 직선은 1창, 그러니까 x항의 기술 음수로 쓰지 않아요. 항상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두 직선의 교점과 까지 잘라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K에 대한 항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 직선은 이 K가 어떤 값을 갖게 하는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3,0을 지난다 라고 조건을 하나 준 겁니다. X가 3일 때 Y가 0이야. 그래서 K 값을 구했죠. 그 K를 다시 원래 자리에다가 넣어서 직선식을 정리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필수예제 6번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필수예제 7번.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인데, 자, 이거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직선 하나 줬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 줬고요. mx, 뭐 직선식을 주다 말았죠. 어쨌든 이 두 개의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 1사분면이라는 건 x축과 y축에 의해서 이 영역을 1사분면이라고 하지. 그럼 여기는 x축 또는 y축에 있는 건 1사분면 아닙니다. 이건 x축 위에 y축 위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은 x축과 y축을 경계로 하는 이 영역에서 라는 뜻이 될 거야.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자, 일단 주어진 식 보세요. mx-y-4m 플러스 6은 0이라는 저 직선이 x와 y라는 변수 말고 또 뭐가 있어? m이 있지, m. 그럼 저 직선을 m과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어. 그걸 정점이라고 해. 항등식 개념으로 가는 거죠. m과 상관없이. 자, m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m으로 묶어볼게요. x-4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이다. 그럼 x-4가 0이 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6도 0이 돼야 돼. x가 4면서 동시에 y가 6이야. 아하. 저 직선은 4,6이라는 점은 반드시 지나겠구나 라고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찾아보세요. x절편은 어떻게? y에다가 0을 넣어서 y에 0을 넣으면 x는 2라고 나올 거고, y절편은 x에 0을 넣어서 x에 0을 넣었더니 y도 2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릴 거예요. x축과 y축에서 x가 2이고 x절편이 2이고 y절편도 2이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직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직선은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는 없지만 아까 4,6이라는 점은 지나요. 반드시 지나요. 라고 찾았어요. 4,0 x가 4고 y가 6이면 한 이쯤 있겠다. 자, 4,6이라는 점, 이 점을 지나요. 라고 찾았어. 그럼 이 점에서 1사분면을 지나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겠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그 경계가 어디냐면 y절편인 0,2라는 점을 지나갈 때 이게 경계고요. x절편인 2,0을 지나갈 때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예요. 저거 지나가는 거 포함되는 건 아니고 경계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0,2였어. 그리고 이 점이 4,6이었어. 아이고, 왜 0,2라고 정리? 2,0이죠. x절편이니까 2,0이죠.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기울기 m을 구해보는 거야. 왜? 요 직선 봐봐. 이 직선식 기울기가 y지? 기울기가 m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분의 m이니까 기울기가 m이란 말이야. 요거 근데 잘 확인해야 돼요. 여기 만약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으면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돼요. 네,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구할 건지 마이너스 m이라고 놓고 구할 건지 구분해서요. 자,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x 증가량 4 마이너스 2분의 y 증가량 6 마이너스 0이어서 2분의 6, 즉 3이야. 자, 찾았습니다. 첫 번째 요때 기울기가 3이에요. 두 번째 0,2라는 점과
또 4,6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 m은 4-0 x 증가량분의 6-2 y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 m은 1 하고 나왔습니다. 자, 두 개의 기울기를 찾았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점은 고정되어 있어. 핀으로 꽂아 놓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요렇게 기울기가 1이었잖아. 근데 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돼.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1사분면에서 만나죠.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내려올 때 기울기가 더 어떻게 돼? 커지지. 자,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건 Y축, 그러니까 세로 모양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m이 1일 때는 경계고 이때보다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1사분면 안쪽으로 들어와요. 두 번째, 아까 이 기울기, 자, 이 기울기가 3이었는데 이때보다는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또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요 안쪽으로 들어올 때 기울기는 어떻게 돼? 세로보다는 조금 더 가로 모양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3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m이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아야 돼. 아하, 두 줄 뿅. 기울기 m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져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요 내용 잘 이해를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